자, 빅티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제 퇴근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속보라고 뭐 비상계엄이 선언됐다는 그런 속보를 보고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 뭐 정말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인가? 뭐든 가짜뉴스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뭐 곳곳의 방송국에서 그렇게 기사가 떠 이런 바람에 진짜인가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긴급 담화라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뭐 반국가 단체니 어쩌니 뭐 어떻게 뭐 간첩행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이제 잘 기억도 지금 잘 안 나는데 그런 식의 뭐 정말 이 사람 지금 어제 긴급 담화할 때 윤석열이 하는 말만 들으면 국가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처럼 정말 얘기하던데 정말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우리 비상계엄이라는 게 흔히 이게 마샬로잖아요. 마샬로. 영어로 하면 진짜 마샬로인데 이 결국 마샬로를 계엄령을 선언하고 나면 이거는 진짜 뭐 치안을 보통 저희는 경찰이 맡고 있죠. 정상적인 뭐 어떤 국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군대가 아니고 치안을 경찰이 맡고 있는데 이렇게 마샬로 계엄령이 선언되고 나면 치안이고 뭐든지 전반적으로 다 군대가 다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뭐 첫 번째 제일 뭐 군 통제력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이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마셜로 이 계엄령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이머전시 마셜로 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조건도 어떻게 보면 절차도 다 거치지 않고 조건도 진짜 정말 뭐 어떤 전시에 준하는 조건 그리고 어떤 뭐 행정이나 치안이 정말이지 제대로 뭐 운영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잠시 동안 어떤 이 치안이나 어떤 국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관여한다고 하는 게 계엄령일 텐데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제 11시 정말 밤 11시에 비상계엄이 선언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내는 상황이 그렇게 불안했나요? 전시였나요? 아니면 정말이지 뭐 이렇게 어디 경찰이 저희가 통제 못할 만큼 우리 국내 치안이 너무 형편없어서 어디 밖에 다니는 것도 불안해서 그랬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뭐 저희 나라 이래저래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시기라서 정말 뭐 경제가 좀 힘들고 뭐 어렵고 그렇게 다들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다른 어떤 정말 힘들어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그나마 낮게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밤 11시에 마셜로 이 계엄령 그것도 이머전시 마셜로를 선언하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어요.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라서 전쟁 난 줄 알아요. 저도 진짜 뭐야 전쟁 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나서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전 비상계엄하면 저는 지금 최근에 뭐 비상계엄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 계엄령 내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아직까지도 초토화되어 있는 미얀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미얀마 군사독재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 사람들 몇 년이 지났지만 그 미얀마의 상황은 점점 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 어디 뭐 쫓겨는 뭐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해서 막 그 미얀마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인간같이 못한 그런 어떤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지금도 계속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반 시민들이 죽고 있어요. 미얀마 시민들이. 그런데도 지금 솔직히 다른 어떤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그 미얀마의 상황을 손을 못 대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면 정말 막 이것저것 얽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는 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나면 저희도 어떤 생각나는 게 미얀마 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나면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진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저희 나라에다가 어떤 행사력을 어떤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또 그 나라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이지 엄청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요건도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제 11시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언했어. 다행히 국회가 빨리 모여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또 어떤 동의를 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은 뭐 된다고 해서 어떻게 이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들었죠. 그 모여들기 전에도 보세요. 뭐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하는 걸 방해하려고
어제 제1공수특전여단이라나? 뭐 하여튼 무슨 진짜 제5공화국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 그런 공수부대 애들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난입해가지고 거기 방해하려고 하는 거 정말 생생하게 생중계로 다 나왔었잖아.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하는데도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진짜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한 새벽 한 2시쯤 돼서 그 이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뭐 190명이 참석해가지고 190명 전원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한테 그 결의안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한 새벽 한 5시?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이 윤석열도 이제 비상계엄 자기가 선언한 걸 해제한다고 처리한다고 뭐 동원된 부대는 다시 원래 원래 제자리로 돌려보낸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던데 발표를. 아니 딱 6시간 진짜 그 11시부터 5시 한 6시간 동안 뭐 이 계엄령이 선언됐다가 해제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계엄령을 선언하면은 정말 그게 그대로 예전에 정말 전두환이 계엄령 선언할 때처럼 그 상황처럼 제대로 진행이 될 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지금보다 긴박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계엄령 선언한 걸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해 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계엄령이 왜 선언됐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계엄령이냐고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부끄럽다고 21세기의 우리나라 그것도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른 민주국가라고 생각하지 우리를 어떻게 공산국가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는 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무슨 전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치안이 정말이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언했다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역사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진짜 역사책이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이런 믿을 수 없는 일. 지금은 죽었지만 전두환처럼 그런 정말이지 수많은 생명을 뺏어가 놓고도 지가 직접 명령 내려놓고도 뒤질 때까지 자기가 명령을 내렸다는 말조차도 못할 만큼 그렇게 독재를 마음껏 하고 간 그 인간하고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나니까 이게 해제되고 나서도 지금 보세요. 불안한 학교가 불안하다고. 비상계엄이 선언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 비상계엄 선언됐을 때 지금 막 교육청에 사람들이 그럼 내일 학교 가야 되냐고 애들.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나면은 보통 좀 그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학교가 잠깐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 비상계엄 선언했을 때도 뭐 군대 동원하고 다 하면서도 뭐 학교나 이런 건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믿어. 비상계엄 선언돼서 진짜 막 군대가 진짜 국회도 난입하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보통 일반 사람들 사는 이런 생활 아마 비상계엄이 제대로 선언돼서 이게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저희 곳곳에 뭐 대로변에 장갑차가 세워져 있고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곳곳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어떤 상황, 어떻게 미얀마라든가 정말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직접 볼 뻔했다고. 저희가 직접 그런 꼴을 볼 뻔했는데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 전두환 악마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이 사람 저희가 진짜 용서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뭐 정치 이제 당 이름 정도도 잘 몰라요. 뭐 국민의힘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 이름 정도 몇 개만 알고 있지. 뭐 누가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구든지 일단 국민을 잘 다스려 주면서 그리고 또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만 해주면은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지 이러고 나니까 진짜 뭐 학교도 학교고 이렇게 군대에 어떤 아들 딸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걱정이죠. 군대에 있는 그 아들들 지금 이제 전쟁이 난다고 막 아니면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언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왜 한번 저번에 우리 예전에 무슨 제5공화국인가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군인들끼리도 얼마나 싸워요.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군인들끼리도 자기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 많이 봤잖아. 그런 것 때문에 군대에 있는 어떤 아들 딸 조카 걱정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진짜 유치원도 보내기가 두렵다고. 이게 제대로 해제가 안 됐으면 유치원이 뭐 오늘 아침에 풍경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계엄령이 그대로 선언이 계속 유지가 됐다가 아마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엄령을 선언할 만큼 저희가 상황이 정말 전시나 아니면 정말 긴박한 어떻게 보면 경찰이 통제하는 게 안 되는 그런 어떤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은 결국 그럼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을까? 정말 지금도 이유를,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을까? 자기가 뭐 긴급 담화에서 뭐가 어떻고 탄핵이 많고 뭐 반국가 조직 단체가 어쩌고 그런 말 하는 것도 솔직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소리냐고. 아니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탄핵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 물러나라 얘기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럼 뭐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대통령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아니면 대통령의 일가 친척이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는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하든 아니면 내 일가 친척이 뭔 짓을 하든 니네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뭐 그런 소리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선언한 이유가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를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정치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또 뭐 돈을 이렇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금 압박도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탄핵을 자꾸 자기가 심어놓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따르는 그런 어떤 세력들한테 뭔가 자꾸 이렇게 탄핵하고 물러나라고 그런 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댔잖아. 자기 알고 있는 몇몇 이 숭암고 이 사람보다 한기 1기 선배가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자기 어떤 이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기만 믿고 자기 말에 잘 따라주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 비상계엄을 한다고 얘기하고 정말이지 뭐 꼭 알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의 다 뭐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언됐다고 자기들도 뉴스 속보 보고 알았다고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뭐 국민의힘인가 뭐 그 당인 것 같은데 그 당조차도 지금 여당조차도 여당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도 자기들도 몰랐다고 비상계엄을 하는 걸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을 이렇게 뜬금없이 선언한 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어떤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민들 대부분도 하야하라고.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 이렇게 한 거 내란죄라고. 그래서 어떤 국가의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어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 하야가 탄핵의 문제가 아니고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11시에 뜬금없이 어디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응? 뭐 얼마 전에 뭐 개봉했던 소울의 밤인가? 뭐 그 영화를 봐가지고 뭐 영화대로 해보고 싶었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 왜 이런지. 정말 어제 새벽에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건 지금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거고 3일날 11시에 새벽은 아니군요. 밤 11시에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4일날 새벽에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뭐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결의를 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이거 해제를 무조건 해제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가지고 진짜 아까 봤던 그 내란죄로 잡아 넣어야죠.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온 국가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온 국가의 진짜 국민들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로 뽑아준 대통령이지만 이런 짓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독재 정권에서는 보던 계엄령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국가의 터전이 걱정되고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다 나라가 이상하게 되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애들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맨날 학교 댕기고 뭐 학원 댕기고 뭐 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고 기껏 해봤자 뭐 PC방 가고 기껏 해봤자 노래방 가고 뭐 그러면서 꾹꾹 참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진짜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저도 딱 이 마음이에요. 여기 지금 어떤 학부모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라면. 그 밤새 마음을 졸였다고. 저도 어제 집에 와서 그 어떤 실시간 속보를 계속 보고 있었어.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 이거 정말,
가볍게 정말 아니면 뭐 어쩌면 상관없어 하고 누워 잘 만큼 이게 진짜 가벼운 일이 아니라서 계속 속보를 몇 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진짜 뭐 국회에서 그렇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했다는 그 말 듣고 정말 또 한숨 놓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또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이분처럼 여전히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 저도 여전히 불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 윤 대통령이 뭔 짓을 또 할지 모르니까 자기 손바닥에 왕이라고 적어놓고 온 사람들한테 선거 때부터 보인데다가 지금 하는 이런 작태를 보면 얼마든지 더 이상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윤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 걸 제재를 가하거나 막아줄 사람이 있어.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탄핵해서 하야를 시켜야죠. 이게 지금 솔직한 저처럼 일반적인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바라는 건 너무 진짜 불안하니까. 여기 또 적혀 있는 것처럼 21세기의 계엄이라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믿기 힘들다고. 어디 저희가 진짜 정말 후진국이라서 그런 어떤 독재국, 군사 독재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계엄이라니, 마셜로가 내려졌다는 게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이네, 이 말도 맞죠. 지금 이렇게 계엄령,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서 저희 나라 여행 금지 국가처럼 여행 가지 말라는 그런 어떤 나라로 잠깐 지정이, 지금도 아직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완전히 뭐 상황이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저희 나라는 여행 금지 국가처럼 그렇게 지적돼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데다가 또 지금 뭐 환율도 엄청 떨어졌다 그러더군요. 국가가 망하니까, 이런 비상계엄이 선언되면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국가의 어떤 뭐 이 돈의 가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 어째 뭐 원달러 환율이 저희 뭐 돈 가치가 확 떨어져서 지금 뭐 1,440원, 지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안정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돈의 가치도 확 떨어졌고, 다른 나라에는 한국에 여행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국제적으로도 망신.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진짜 그냥 하룻밤 자면 사라질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 일본, 중국 주변 국가들은 뭐 당연한 거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언한 것 때문에 정말 자기들도 속보로 계속 막 헤드라인에 막 속보로 지금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언됐고 좀 다 그렇게 속보로 타진이 돼서 지금 해제됐다고 그렇게 선언이 됐지만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래서 진짜 누가 지금 뭐 K-팝이 어떻고 뭐 K-문화가 어떻고 K-음식이 어떻고 그렇게 온갖 저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이 면들이 많이 국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라더라,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를 어떻게 보면 영어 제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외국어로 배우는 말 중에서 우리나라 말 같으면 옛날 한국어는 그런데 끼어들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랬어.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바람에 그 모든 것들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냐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온라인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역사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됐다고. 지금 애들은 아마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비상계엄이 선언된 걸. 그래도 좀 머리 굵어진 고등학생 정도면 비상계엄이 선언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는 애들,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갑자기 막 제5공화국 영화나 최근에 했던 서울의 봄 같은 그런 영화 봤으면 그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도 불안하고 쫄았을까요? 어른들 못지않게. 그래서 비상계엄 선언된 11시에 비상계엄 어젯밤에 선언된 그때 교육부에는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는 학부모의 문의가 진짜 쇄도했죠. 뭐 정상적인 비상계엄 선언되면은 뭐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애들 학교에 보내지 않으니까 우리 안 보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어떤 문의가 쇄도해서 교육부는 오늘 새벽 1시쯤에 정상동교 그리고 뭐 학사 운영 방침 이런 걸 발표했지만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하죠. 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거의 정상적으로 다들 학교에 등교를 한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지금 이 사태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유치원에도 정상운영 공제를 내서 아이들 데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도 많다고. 불안한 거죠. 뭐 비상계엄에서 진짜
치안 비상계엄으로 해서 뭐 군대가 쪽에 치안을 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상적인 거에서 털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그냥 아이고 갑자기 또 비상계엄 선언해가지고 뭐 애들 가는데 뭐 영화나 이렇게 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를 본 그런 어떤 학습의 효과로 갑자기 우리 애가 가는데 막 어디서 총으로 쏘고 막 난리 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서 애들을 어떻게 보내?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말 생태 같은 애들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쇄도하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태를 과연 윤석열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했을지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나면은 거기 미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대체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자기 마누라 두둔하려고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언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정치에 별 관심 없어도 윤석열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어. 땅도 그렇고 무슨 명품 백도 그렇고 온갖 소리 많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지 윤석열이.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좀 있겠지만 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 마누라 뭐 감옥 보내기 싫고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 하는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라는 걸 생각해낸 것 같은데 이게 정말이지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비상계엄이. 그래서 저희처럼 소시민들,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받게 될 진짜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지금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돼서 다행이지. 해제가 되지 않았으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떠나서 정말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영향을 보고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야. 애들 당장 학교에 못 간다고 생각해봐. 또 비상계엄이 언제 해제가 될지 지금 미얀마도 그렇게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군대가 어떤 잠깐 정권을 잡고 잠깐만 있다가 나지 뭐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뭐 정권을 이양하고 또 그런 소리 다 하다가 지금 막 몇 년이 지나도 더 상황만 악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어떻게 제대로 정권 이양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미얀마 정부가 아니 미얀마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이 계엄령이 내려진 나라들 보세요. 그런 나라들 보면 정말 말이 처음에 잠깐 이렇게 군대가 어떻게 잠깐 치안을 유지하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군대가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 단체를 다 자기들이 다 총으로 쏴 죽이잖아. 마치 진짜 우리가 민주국가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한 민주국가가 아니고 뭐 어떤 뭐 공산국가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정말 비상계엄령이 선언됐다는 말 보고 혹시 북한이 또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게 정말 당연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런 뭐 이 국회의사당이나 이런데 가서 시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장갑차 가로막아 가면서 군인들 막아가면서 왜 이러냐고 어제 진짜 새벽에 정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어.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뉴스 속보나 이렇게 실시간 중계로만 볼 수 있었지만 서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걱정돼서 직접 거리로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여기 지금 보면 교육부 장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차분한 업무 수행과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비상계엄 해놓고는 뭐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이런 게 탁상공론이고 이런 게 애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애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저 교육부 장관 자기도 한 번도 자기는 이런 일이 있을까로 생각도 못 해봤다고. 뭐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그거야 정말 속사정인 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의 한 직을 맡고 있고 아마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다 사과해야지. 다 사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다 할 수 있게 정말 이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탁상공론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 탁상행정도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말만 하잖아. 뭐 차분한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학사 운영 이런 것들 누구나 다 하지. 초등학생 앉혀놔도 이런 소리는 다 하겠다. 서울시 교육청도 새벽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의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 제대로 비상계엄이 선언됐으면 이런 게 되겠어요. 학교 다이 못 나갈 텐데. 이런 엄청난 짓을 해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런 특히 학교에 있는 애들,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교에 있는 애들, 아직까지 제대로 자기들 어떤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애들, 그 애들을 어떻게, 그 애들이 제대로 진짜 이렇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겠어요.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진짜 비상계엄이 또 선언되든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가 갑자기 군대가 막 곳곳에 배치돼가지고 군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 통제하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또 안 생길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 국방부 장관 뭐 비상계엄 선언하자고 건의한 그 충안고 1기 선배라는 1년 선배라는 그 국방부 장관도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 정말 그냥 가볍게 물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뭐 내란죄라고 한 것처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 윤석열을 포함해서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소시민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뭐 정치가 누가 어떻고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그런 거 떠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받아. 갑자기 뭐 전쟁 난 줄 알고 얼마나 불안, 걱정, 초조하고, 지금 이제 비상계엄 해제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열받는 거지. 너무 어이도 없고, 왜 대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지 못할, 정말 6시간 천하도 아니고, 뭐 6일 천하도 아니고, 6시간 천하를 하는 것처럼 비상계엄 해서 이게 이렇게 해제가 6시간 만에 되고 나니까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나 아니면 어떤 요건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언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군인한테 잘못하면 말 한마디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집회라도 잘못하면 군인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을 남기게 된 이유기도 하고,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도 물론 뭐 알고 있겠지만, 저 말고 수많은 뭐 어떤 유튜브들도 시작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방송에서 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소시민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윤석열 당신이 책임지고,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너도 책임지고, 여기 지금 비상계엄을 선언하는데 관련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죄에 준하는 걸로 진짜 처벌을 돼야 되지 않고, 정말 적합한 절차라든가 요건을 거치고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어떤 불안한 사회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선언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난리를 쳤는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 생각, 그런 마음을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 너무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대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되고, 정말 저희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저희 우방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대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한국 정말 저러다가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지, 한국의 어떤 지배력 가버넌스가 잘못되는 거 아닌지, 어떤 통치 방식이 잘못되는 거 아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 이렇게 대통령하고 뭐 경찰이 다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독재 정치 방식으로 군사 어떤 정부의 어떤 통치 방식, 가버넌스가 바뀌는 거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 걱정이 많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비상계엄의 선언에 관여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이랑 이 관여된 사람들은 무조건 꼭 책임을 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죗값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열받는 거 있으면, 열받는 영상이 아니고 좀 뭔가 재미좋고 기분 좋은 재미난 영상을 생활 이야기로 남기고 싶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이라서 너무 놀라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BT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